네, 자, 33회 TAT급 기출문제 실무 수행 풀이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부가가치세 문제 3번까지 했었고요. 여러분 교재로는 674페이지 4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4번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공통 매입세액의 정산 9점짜리네요. 자료 1번 식품 가공 기계를 매입한 내역이 있습니다. 자, 7월 5일 날 1억 원짜리 매입을 했고요. 거래 내역을 보면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가공 기계를 외상으로 구입해 가지고 전자세금 변수를 수령한 거래 내역이 7월 5일 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료 2를 보니까 7월이면은 이기 예정인데 이기 예정 10월 달에 신고하잖아요. 10월 달에 신고는 했단 얘기네요. 그런데 또 이기 확정 것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정산이라고 했죠. 정산. 예정 신고 때 안분 계산을 한 것을 다시 변동이 있으면 정산해야 되죠. 그래서 그 변동의 그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면세분이 얼마나 변동이 됐느냐, 증가나 감소가 5% 미만이면 안 해도 된다 그랬죠. 5% 미만이면. 그런데 지금 5천만 원의 변동이 일어났어요. 5천만 원. 그러면 5천만 원이 5%가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면세 비율이 이기 예정 때는 150 나누기 400 하면은 37.5%였습니다. 그런데 이기 확정 때는 300 나누기 600 하니까 50%가 됐죠. 그래서 50%가 됐기 때문에 거의 12.5% 변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정산 대상이 된다.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울진 산업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고요. 자료 1은 공통 매입분에 대한 자료이며 거래 자료와 제2기 예정 공통 매입세 안분 내역은 이미 입력이 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2기 예정 신고할 때 안분 계산을 한 것이 입력이 되어 있다. 자료 2는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과 확정 신고 기간의 공급 내역이다. 기존 입력된 공급가액은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에 의할 것. 그러니까 기존에 매입 매출전표 입력한 거 다 무시하고 지금 요 비율로 다시 계산해라. 다시 입력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총 공급가액은 10억 원이고 그 중에 면세가 4억 5천이다. 요걸로 해라 이 말이에요. 자, 평가 문제를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1번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공통 매입세액 정산 명세서를 작성하라. 네,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공통 매입세액 정산 탭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메뉴 있죠? 예, 그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거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이 있고, 세 번째가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내역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산 내역이 있죠?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정산 내역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여기를 기간을 먼저 입력해서 여기 안분 계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볼까요? 이 기간을 먼저 입력해야죠. 애정 신고 때 7월부터 9월 거죠. 예. 저장된 데이터를 얘에서 불러내 가지고 안분 계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 이 자료대로 안분 계산이 되었는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 1억 원에 대해서 1,000만 원. 아까 그 기계장치가 이 1억 원짜리였죠. 그리고 공통 매입세액이 1,000만 원이었어요. 세액이. 그리고 총 공급가액 4억 원에 대해서 면세 공급가액이 1억 5천이었죠. 예, 요거 이대로 입력되어 있죠. 4억에 대해서 1억 5천. 그래서 불공제 매입세액이 37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375만 원을 어떻게 했을까요? 불공제 매입세액이니까 나머지는 공제받도록 했겠죠. 1,000만 원 중에서 375만 원을 뺀 625만 원은 그 기계장치의 취득 375만 원은 기계장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있고 625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되어 있죠. 그걸 기억하시고, 자, 이제 공통 매입세액 정산 내역으로 가겠습니다. 자, 계산식은 밑에서 코드 F2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1번은 면세 과세 사업의 공급가액이 공통 매입세액을 면세 과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나누기 면세과세 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네, 우리 1번이에요. 밑에 거는 면적이니까 우리는 1번. 자, 9부는 인쇄시 산식명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9부는 무엇을 입력하느냐? 9분에는 입력할 내용을 그냥 없습니다. 9분에서는 그냥 엔터 지나가시고요. 총 공통 매입세액이 1,000만 원이었죠. 여기다 1,0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면세 공급가액을 어떤 자료를 보고 이용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기존에 입력된 그 자료가 입력된 거 무시하고 요걸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 공급가액 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50 플러스 총 공급가액 10억 원이었죠. 여기 10억 원을 거기다 입력합니다. 1 플러스 그러면 면세 비율이 45% 나오죠. 예. 그러면서 불공제 매입세액 총액이 450만 원. 불공제 매입세액의 총액이 45%니까 450만 원. 그러면은 아까 그 기불공제 매입세액을 여기다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기불공제 매입세액을 자, 기불공제 매입세액이 아까 계산된 게 370 얼마였죠? 예. 자, 그런데 미안합니다. 우리가 아까 여기 375만 원을 메모해 두시고 여기 날짜를 바꿔 써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정산이니까 여기를 정산은 확정 때 하잖아요. 예. 10월 날짜부터 고치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로 고쳐놓으시고 아까 그 숫자는 메모해 놨어야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계산식 1번 총 공통 매입세액 1,000만 원 면세 공급가액은 4,500만 원 4억 5천
총 공급가액은 10억 원. 그래서 45%. 그런 다음에 기불공제 매입세액을 여기 18번에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375만 원. 그리고 엔터 치면은 450만 원과 375만 원의 차이. 네, 17번에서 18번을 뺀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75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불공제 매입세액이 75만 원 더 늘었기 때문에 이 75만 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가세 대급금에서 줄여가지고 원재료로 포함시켜야 되겠죠. 아, 원재료란다. 기계자니까 기계장치로. 그렇죠. 그래서 75만 원을 메모해 두시고 위에 저장 단추 눌러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를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번을 했냐면은 1번, 평가 문제 1번 한 거예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의 공통매입세액 정산 명세를 10월부터 12월로 작성을 한 겁니다. 이거 작성하기 전에 안분 계산한 것을 7월부터 9월로 해서 조회한 다음에 거기 기 처리된 걸 확인했어야죠. 네, 그래서 했습니다. 다음에 2번.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한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가보겠습니다.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 하셔가지고 10월부터 12월로 조회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10월부터 12월로 저장했을 때 공통매입세액 51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기를 클릭하면은 여기 안분 정산에 10월부터 12월에 여기 75만 원 반영되어 있죠. 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75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매입분에서 75만 원을 이제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 저장해 두시고,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된 것은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이거에 의해서 반영이 된 거예요. 이 75만 원. 자, 그 다음 문제가 하나 더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공통매입세액 정산 명세에 의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12월 31일자 확정신고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짜죠. 12월 31일자로 일반전표에 이건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전표 12월 31일자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줘야 되니까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금액은 75만 원. 차변은 기계장치 취득원가에 들어가야죠. 차변은 기계장치 7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료 설명을 잘 읽으시고 평가 문제는 여기 순서대로 하시면 된다. 예. 1번 마치고 그 다음에 2번 하고 2번 하고 나서 3번 하고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잘 프로세스가 잘 처리가 된 거다 이겁니다. 네. 문제가 네. 9점이잖아요. 네네. 아니 평가 문제 1, 2번, 2번 맞췄는데 3번만 틀린 거면은 점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요게 각각 3점으로 아마 채점이 될 겁니다. 예. 3점으로 해서 9점으로 배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부분 채점이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예.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문제가 마지막 문제가 이 공통매입세 정산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네, 9점짜리 잘했고요. 다음은 큰 번호 3번의 결산 문제 8점 되겠습니다. 자, FAT 1급에서도 결산 문제는 8점으로 출제가 되는데 두 문제가 나왔었죠. 자, 결산 자료를 참고로 결산을 수행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자, 1번 문제. 가계정 및 유동성 대체 수동 결산해라. 자, 지출 증빙용 현금용 수증이 하나 있어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보통예금에서 맡기신 금액이 또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면 12월 30일 대표이사에게 가지급했던 금액은 자료와 같이 정산되었다. 자료일은 대표이사가 매출거래처 임원을 접대받은 현금 영수증이다. 그러면 이거 접대비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16만 5천 원을 접대비로, 그렇죠? 이거 접대비니까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15,000원을 분개하시면 안 되고 16만 5천 원으로 접대비. 또 자료인은 가지급금 잔액을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은 내역이다. 그러면 이제 보통예금 차변에 우리 회사 입금됐으니까 이거 차변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가지급금은 어디로 가야 돼요? 대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는 가지급금이고 차변에 접대비 16만 5천 원, 보통예금 33만 5천 원. 자, 평가 문제 12월 20일에 거래 자료를 검토하여 가지급에 대한 정리분계를 해라. 네, 근데 예, 결산 문제지만 12월 20일 날 정리하자 이거. 아니다. 12월 31일 날 정리를 하는데 12월 20일 날 가지급이 있었으니까 그걸 검토해 봐라 그랬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대표이사 김주영 앞으로 가지급금 되어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아까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저장해둬야 돼요. 닫으면서. 네. 자, 12월 20일 거를 조회해 보시면 네, 김주영 앞으로 가지급금이 50만 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가지급금이 대변에 가야 되죠. 네, 그래서 날짜를 12월 31일로 수정하시고 대변에 가지 김주영 거래처 꼭 넣어야 돼요. 금액은 50만 원. 이제 차변이 두 개가 되죠. 하나는 접대비, 하나는 보통예금. 차변에 접대비. 자, 누구하고 접대를 했나요? 이 500번대 접대비인지 800번대 접대비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접대한 사람이 누구죠? 매출거래처라고 했죠? 그러니까 매출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판매관리비. 813번입니다. 자, 접대비는 거래처와 적요 생략하시고 여기에 그 영수증에 있는 합계 금액을 16만 5천 원을 입력합니다. 또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이고요.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네, 국민은행에 33만 5천 원이 들어왔죠. 국민은행에 33만 5천 원이 입금됐다. 네, 이렇게 처리하시고 가계정의 가계정을 정리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다음에 또 결산 문제 하나 더 있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동 결산 문제 4점짜리 이렇게 되어 있죠. 유형 및 무형자산 내역이다. 네, 차량 운반구가 이렇게 되고요.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되는데 자료 설명, 지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기로 했대요. 평가 문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차량 운반구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해라. 그러면 고정자산 메뉴에서 우리 자동으로 반영하는 방법이 있죠? 예. 자동으로 반영하는 방법.
여기 두 개만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고정자산 등록을 일단 확인해 봅시다. 고정자산 등록에 가가지고요. 그냥 엔터 모두 쳐보세요. 등록된 게 하나도 없네. 이게 웬일입니까?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차량 운반구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결산을 등록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죠? 예, 그렇죠.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우리는 봤는데 등록해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록을 하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아까 열어놨죠? 여기서 이제 입력하면 돼요. 자, 계정 과목 더블 클릭해서 첫 번째 계정은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구. 코드는 1000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1000번 입력하시고, 자산은 화물차 입력하시고, 취득일도 그대로 입력하세요. 2019 0101. 그리고 2019니까 기초가액에 넣어야 되죠. 그래서 기초가액은 4천만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1804000. 그리고 상각 방법은 정률법 5년. 그래서 여기 정률법 되어 있으니까 10번에는 5년 하고 엔터 치면 되고요. 제조업이니까 여기 경비 구분을 500번대로 1번으로 바꿔주세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산부. 용도가 생산부다. 그러니까 500번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차량 운반구는 됐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줄에 무형자산 소프트웨어인가요? 네. 소프트웨어 무형자산이죠. 소프트웨어 선택하시고 240번. 코드는 2000번이죠. 2000. 자, 자산의 이름은 ERP 프로그램이죠. ERP 프로그램. 그리고 취득은 2020년 10월 1일이죠. 2020-1001. 자, 단기에 취득한 거니까 신규 취득에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 정액법 5년. 정액법 여기 10번에는 5년. 관리부에서 쓰는 거니까 경비구분은 800번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이걸 닫은 다음에, 다시 전체 메뉴에 가서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누르세요. 그리고 나서 결산월을 12월까지라고 입력하시고요. 전체 엔터 치시면 소프트웨어하고 화물차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장해 두면 돼요. 네, 닫으면 저장되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됐고요. 이것을 자동 결산에 반영하는 방법은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여기 있죠? 거기 가셔서 반영을 하면 돼요. 결산일자는 1월부터 12월로 결산을 하니까 1월부터 12월로 기간 넣어주시고, 기능모음 눌러가지고요. 감가상각 반영, 그리고 나서 밑에서 결산 반영 눌러주면 끝납니다.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자리에 다 입력됐어요. 입력된 것을 전표만 추가하면 되죠. 위에 가서 전표 추가 누르고 예. 그리고 확인하시면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왜 감가상각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됐느냐? 이거 항상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출원가 대체, 또
제조원가 대체가 모두 대체 분계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입력한 것과 관련된 것은 무형 고정자산 상각비 250만 원과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는요 제조원가이기 때문에 여기 제조원가 쪽에 있습니다. 예. 여기 7번 전표를 보시면 990만 3,960원짜리 전표 보일 거예요. 이때 감가상각비가 518번이죠. 518번이 이게 제조원가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조원가니까 지금 위에 있는 거예요. 차량 유지비 감가상각비 위에 있고 아까 소프트웨어는 판매관리비니까 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산 문제 두 문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실제 시험에서 12월 31일자 와가지고 넘어왔는지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넘어왔으니까 결산자료 입력해서 그냥 닫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근로소득관리. 그러니까 이거 뭘 작성하라 한 것은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문제 풀 때도 입력해서 작성하고 나서 닫아주어야 그게 저장이 완료됩니다. 닫아서 넘어오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근로소득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25점. 25점. 자, 먼저 사원 등록 8점이에요. 사원 등록 우리가 연습 많이 했죠. 4사람이나 해봤으니까요. 자, 기성민이라는 사원이 있고요. 이 사람을 등록할 때는 여기 관련 서류를 좀 잘 보시고, 여기 입양자가 한 명 있다는 거죠. 기성윤이가 입양자였다는 것이고요. 자, 입양 신고일은 이제 10월 18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료 설명을 봐야 돼요. 자료 1은 영업부 과장 기성민이 변경된 주민등록번이다. 자료 2는 기성윤에 대한 입양관계 증명이다. 배우자 이지연은 해당 연도 11월에 취업이 되어 총급여가 500만 원이다. 총급여 500원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배우자 기본공제됩니다. 자녀 기은재는 금융소득 금액 1,000만 원이 있다.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면 우리가 2,0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도 나이만 되면 기본공제됩니다. 모 김영숙은 개인사업자이며 사업소득 결손금 100만 원. 결손금은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만 되면 기본공제됩니다. 형제 기영민은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였으나 12월 2일자로 완치가 판정되었습니다. 완치 전일 상태로 보니까 기영민은 소득이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제시된 가족은 모두 기성민의 실제 부양하고 있으며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택하라. 네, 사원 등록 한번 해봅시다. 자, 인사급여에 가가지고 사원 등록에서 기성민을 선택해 보세요. 네, 기성민 사원 등록 되어 있고요. 밑에다가 부양가족 넣으라는 겁니다. 자, 우선 기성민이 세대주인가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면 세대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이지연, 배우자는 코드가 3번. 배우자 아까 500만 원밖에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입력을 하시면 되죠. 배우자 이름은 이지연. 주민번호 781111. 뒷자리가 22.
자, 그 다음 사람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증빙상의 김영숙 모친 입력하겠습니다. 모친도 해당이 됐었죠? 나이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김영숙 씨의 나이를 봤더니 사업자지만 이 사람은 결손이 있었습니다. 44년생이면 60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직계 존속 1번 소득자의 직계 존속 김영숙 입력하시고요. 김영숙 씨의 주민번호 440402 2022349 그 다음에 또 누구 확인할까요? 기은재. 자, 기은재는 07년생이죠. 그러면 지금 13살입니다. 나이가 됐고요. 아까 소득에서 기은재에 대한 소득 얘기 없었죠? 네, 그러면 20세 이하로 기은재 입력을 합니다. 직계 비소 4번 20세 이하 기은재 내국인고 071001 4023 453. 자, 기은재 밑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기서윤이 있었습니다. 기서윤. 자, 직계 비속, 입양자도 직계 비속이에요. 4번 20세 이하 기서윤 내국인 14년 0606 4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2 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모양인데요. 네네네. 잠깐만요. 아까 우리 서류가 하나 더 있었죠. 자, 기서윤이를 입양한 시기를 봐야 됩니다. 입양한 시기가 2020년 10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출생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출생 세액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출산 입양의 자, 둘째죠? 예, 그래서 2번 둘째 선택해 줘야 돼요. 네, 잘 보셨습니다. 예, 만약에 이 기서윤이가 실제 출생을 했다면 여기 주민번호가 20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자동으로 출생으로 됩니다. 그런데 주민번호가 1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자동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당회계년도에 출생을 하는 사람은 여기 자동으로 주민번호에 의해서 자동 인식되는데 14년도에 태어난 아이를 우리가 20년도에 입양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 예, 몇째 아이인지까지 맞습니다.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 해야 될 사람이 형제. 이게 이제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기영민 씨는 장애인이면 나이를 따질 필요가 없고, 형제 기영민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그리고 소득이 있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입력을 해야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6번 형제자매이고 여기서는 기본의 내용을 20세 이하가 아니라 장애인을 선택해야 돼요. 5번 장애인. 5번 장애인. 그리고 장애의 코드는 몇 번 코드를 선택해야 될까요?
중증, 항시 치료를 위한 중증 환자니까 1번이 아니라 3번으로 고쳐줘야 돼요. 3번으로 고치시고 기영민 입력하는 거죠. 주민번호가 861111, 그리고 나머지는 1이 쫙 있습니다. 네. 자, 예, 기성민의 부양가족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8점. 예, 8점 얻게 됩니다. 다음 2번 중도 퇴사자의 원천징수 문제입니다. 8월 급여 자료가 있고요. 기본급과 공제 항목만 있습니다. 생산부 김시연의 급여예요.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 생산부 김시연 사원은 2020년 8월 25일에 퇴직했습니다. 중도 퇴사자 정산 시 기등록되어 있는 자료 이외의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김시연 사원의 퇴사일을 입력하시오. 네, 순서대로 하면 돼요. 자, 김시연의 퇴사일을 먼저 입력합니다. 네, 여기 퇴사 날짜가 며칠이라고요? 8월 25일 날 퇴직했다. 여기다가 2020-0825라고 입력하시고, 자, 다음에 2번 문제 하겠습니다. 공제 등록에 600번 건강보험료 정산, 601번 장기보험료 정산을 등록하시오. 네, 수당 공제 등록에 가야 되죠. 자, 전체 메뉴에 급여자료 입력 8월로 가기 전에 먼저 수당 공제 등록에 가서 두 가지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600번에 건강보험료 정산, 엔터 하면 600번 만들어져요. 자, 건강보험료 정산이라는 공제소득 유형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2번 해주시면 돼요. 변경하시겠습니까? 예, 확인해 주시고요. 급여 해주시고 밑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다음에 하나 더 있죠. 601번에 장기요양보험 정산,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장기요양보험 정산 엔터 치고요. 장기요양보험 정산 코드 4번 선택하시고, 그리고 변경하시겠어요? 확인. 네. 급여에서 하시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문제가 이와 같이 수당과 공제 등록이었는데, 이 문제는 수당 등록이 아니라 공제 등록을 하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공제 등록에다가 600번과 601번을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날짜는 8월, 귀속년을 8월로 하시고, 자, 문제가 그 다음 뭐가 나왔겠어요? 3번 8월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중도 퇴사자 정산 버튼을 이용하여 중도 퇴사자 정산 내역을 급여 자료에 반영하시오. 1번 급여로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할 차례죠. 자, 그래서 이걸 8월로 선택하시고 귀속을, 구분은 1번 급여 하시고 지급일은 2020년 8월 25일이라고 아까 자료 설명에 나왔죠. 네, 그리고 김시연 중도퇴사라고 되어 있는 사람 클릭을 하시고 여기다 기본급 입력해 주면 돼요. 네, 우리 여기 위에 있는 표에 350만원 되어 있죠.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3500 플러스.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나머지 다 계산됐는데, 우리 정산 내역 두 개는 지금 비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이걸 보고 입력하면 돼요. 건강보험 정산 25,320원 입력해 주시고, 또 장기요양보험 정산 3,850원 입력해 주시고,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예, 이 급여 자료 입력 8월 달 거 마쳤는데 이 중도 퇴사 정산까지 해야 되죠? 하라 그랬죠. 자, 버튼을 눌러서 연말정산 자료가 나오면 밑에서 반영 누르시면 정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문제 했고요. 자, 마지막 4번은 8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라. 조정대상 환급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기로 한다. 네. 그러면은 8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인사급여에 가가지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이쪽으로 가셔서 귀속기간 8월이고요. 지급기간도 8월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작성이 됐는데 중도 퇴사자 때문에 환급받아야 될 소득세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걸 이번 달에 받는 게 아니라 차월로 2월 시킨다 그랬죠? 자동으로 들어있네요. 밑에. 자, 당월에 발생한 환급세액 이만큼 20번에 차월에 2월 시킨다 그랬죠? 네, 그대로 두면 되는 거예요. 당월에 환급 받겠다 그러면 여기다 입력해 주는 거고, 차월에 2월 시키겠다 그러면 20번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저장해 둬야 되겠네요. 위에 저장 단추 있죠? 저장하고 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33회 문제, 지금 마지막 연말정산 하나 문제를 남겨놨는데 요거는 우리가 여기서 일단 끊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시간 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